고려-거란 전쟁 프리버드 7. 고려-거란 전쟁. 여효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 26년에 걸쳐서 총 3차례 벌어졌던 고려와 거란요 나라 간의 전쟁을 말하는데요. 모두 거란의 고려 침공으로 유발이 됐던 전쟁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3차 고려-거란 전쟁 끝에 고려가 거란의 정예 대군을 격파하면서 고려와 요나라, 송나라 간의 동북아 균형이 재정립됐고 이후 고려는 약 100년간 전성기 시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거란족과 요나라의 건국. 이날 벌거벗은 세계사 135회에 따르면 거란족의 발상지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발인작이었는데요. 이들은 준몽고려족에 속하는 몽골족과 마찬가지로 유목민들로 몽골족이 그런 것처럼 거란족 역시 뛰어난 전사 집단이자 활을 잘 다루는 기마민족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아가던지라 그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거란의 국가 요나라를 세운 창업군주인 야유라보기가 등장하면서 거란의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란의 여러 부족 중 하나였던 진랄 부족의 수장이었던 야유라보기는 먼저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는 과업을 완수했고 이후 916년 만주와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거란의 국가를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마침 당시 중국 대륙의 상황도 중국을 지배했던 당나라가 멸망한 후 이른바 5대 10국 시기에 접어들어서 혼란했던지라 거란족의 성장을 견제할 존재가 없던 것도 거란국 성장에 한몫을 했을 텐데요. 이러한 거란을 세운 야유라보기는 926년 발해를 집도 전략으로 공략해 수도 상경 용천부를 함락시키면서 발해를 멸망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북쪽의 강자로 떠오른 거란은 태조 야유라보기의 뒤를 이은 태종 야율덕광 시절에 후진을 건국한 석경당의 요청으로 대군을 파견하는 대신 연운 16주를 받아오면서 무려 만리장성 이남의 비옥한 영토로 무혈 진출까지 하면서 그 세력을 더욱 더 키워갔었죠. 거란과 화친할 수 없는 고려의 입장. 당시 거란은 파죽지세로 성장을 하면서 중국 본토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대륙도 5대 10국의 난세를 끝내고 송태조 조광윤이 통일국가 송나라를 건국하면서 동북아의 정세는 송나라, 거란요나라, 그리고 고려가 서로 엮이게 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송나라 입장서는 이빨 사이에 가시처럼 박힌 연운 16주의 거란을 몰아내고 싶었기에 송과 거란은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시 고려는 송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로 우호 관계에 있었고요. 거란 입장에서 송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데 후방의 송나라와 우호 관계인 고려가 아무래도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여 거란 역시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 30명의 사절단을 보내고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고려의 황제는 다름 아닌 창업군주인 태조 왕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고 발해나 고려나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들이었기에 그리고 발해 멸망 후 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왔기에 고려에서는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 태조 왕건은 거란의 사절단 30명을 모두 유배 보내고 선물로 받은 낙타 10마리 역시 개경의 만부교 밑에 묶어두고 굶겨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만부교 사건이었고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고 합니다. 1차 고려-거란 전쟁과 서희의 활약. 942년 만부교 사건 이후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치 않을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고려는 보다 송나라와 친선을 돈독히 하도록 도모했고 거란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발해의 유민들이 세운 정한국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993년 10월 마침내 거란요 나라의 동경유수 소손영이 호활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침공해왔으니 이것이 1차 고려-거란 전쟁이었죠. 다만 80만이라는 숫자는 한 10배는 뻥튀기 된 숫자였을 텐데요. 당시 거란이 주전선인 송나라를 두고 그 정도로 국가적 대군을 투사할 수도 없었고 황제의 친정도 아닌데 그런 대군을 맡길 리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실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당시 소손영의 부대는
6-8만 사이라고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고려를 진심으로 정복하겠다 보다는 고려가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거란과 수교하라는 군사적 압박 시위에 가까웠지 싶습니다. 물론 정예 유목민의 부대인 만큼 여차하면 또 모를 일이었겠지만요. 다만 이건 지금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의 80만 대군이 내려왔다는 소식에 혼비백산했을 텐데요. 고려의 거의 모든 중신들이 항복을 거론했고 심지어 땅까지 떼어주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려 황제는 성종이었는데 그 역시도 흔들리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려 조정에서 서희가 나서 항복론가 할지론 모두를 반대하고 거란 역시 목적이 분명한 만큼 이에 맞춰 외교적 강화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고 마침 소손영의 부대 역시 서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안용진 전투에서 대도수와 유방이 이끄는 부대에게 패하면서 양측은 회담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서희의 외교 담판입니다. 서희는 소손영과의 이 회담에서 결과적으로 고려는 거란과의 국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평안북도 서부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영토를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려는 여기에 육주를 설치했고 이곳이 바로 강동 육주용주, 흥하진, 통주, 귀주, 곽주, 철주였고 훗날 이곳은 2,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는 요충지가 되었다. 전현의 맹, 강조의 정변, 그리고 2차 고려-거란 전쟁. 1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 이후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짧은 평화가 있었는데요. 표면상 거란은 고려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기에 송나라와의 전선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송나라는 두 차례 북벌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기에 거란요 나라 최고 성군이라 불리는 요 성종 야율용서와 그의 어머니인 소태 후승천 태후는 역으로 송나라를 연달아 침공했고 결국 거란의 공세에 큰 피해를 입은 송나라는 1004년 거란과 전현의 맹을 맺게 됐는데요. 전현의 맹을 통해 송나라는 거란에 매년 30만 세패를 제공하고 양국이 형제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사실상 거란이 송과의 관계에서 비교 우위를 확실히 가져간 시기였죠. 그리고 송과의 관계가 안정된 거란은 다시 고려로 눈을 돌렸죠. 그리고 마침 고려에서는 거란에 좋은 명분을 제공했는데 바로 강조의 정변이었는데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도 잘 나왔지만 당시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는 군사를 일으켜 당시 김치랑 등 권신들을 몰아내고 황제였던 목종까지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 현종을 옹립했었는데요. 문제는 목종이 거란 황제가 책봉한 황제였기에 거란의 동의 없이 목종을 폐한 것은 거란에 대한 반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거란요 나라은 이를 명분으로 1010년 고려에 침공해 오는데 이것이 2차 고려-거란 전쟁입니다. 세 번의 전쟁 중 아마도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이 바로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었을 텐데요. 이때 거란은 황제였던 성종 야율용서의 친정에 나서 총사령 관도통, 소배합 등의 유력 장군들과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향했는데요. 초반 흥하진 전투에서는 흥하진을 지키던 강조의 후임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의 분전으로 고려가 성을 지켜내는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거란 성종은 이런 흥하진을 두고 무로대에 20만 군을 남기고 남하했고 통주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 본대 30만과 회전을 가졌는데요. 초반 전투에서는 고려군이 검차를 앞세워 거란 기병을 견제하면서 우세를 가져갔는데 총사령관 강조가 방심한 틈을 노려 거란군이 강조를 비롯한 고려, 수뇌부를 포획하는 바람에 그대로 고려군은 무너지고 말았죠. 다만 거란군은 통주성 점령에는 실패했고 이후 남하의 곽주성을 점령하고 전초기지로 삼고 그대로 서경평양으로 다시 남하했는데요. 풍전등화의 위기였던 서경성은 동북면 병마사, 탁사정과 대도수, 지체문 등이 이끄는 지원군으로 기사회생했고 비록 탁사정에 런이 있었지만 조원, 강민첨 등의 분전으로 서경성을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요 성종은 흥하진, 통주에 이어 서경성도 둔 채 개경으로 남아있는데요. 아마도 고려, 현종만 잡으면 게임 끝이다는 것이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울러 대군의 장기간 원정도 보급 등에서 쉽지 않은 것이고
고려 현종은 신하들과 함께 몽진을 떠나 나주까지 고난의 길을 보냈지만 그래도 거란 군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인 양규 장군이 단 700명의 병력으로 곽주성을 탈환하는 등 김숙흥과 더불어 맹활약을 하면서 거란 후방을 크게 교란하고 고려인 포로들을 대거 구해냈죠. 결국 거란의 군대는 명목상 고려 황제가 친조한다는 약조를 받고 개경을 불태운 후 회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규와 김숙흥이 이끄는 결사되는 거란 본대와 만나 분전 끝에 전멸하고 말았다고 하죠. 유유.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서 이때가 가장 찡했지 싶네요. 백보. 무튼 그렇게 2차 고려-거란 전쟁은 그렇게 형식적인 친조를 맺고 양국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끝이 나게 됩니다. 거란의 고려 침공을 끝낸 3차 고려-거란 전쟁과 귀주 대첩 강감찬. 그러나 이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고려는 거란에 친조를 하기로 한 것을 이행할 리가 없었거든요. 하여 거란은 친조를 하거나 강동 6주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어느 쪽도 고려가 들어줄 성질은 아니었던지라 결국 2차 고려-거란 전쟁 8년 후인 1018년 거란 성종은 소배압을 도통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황제 직속 부대인 우피실군까지 포함한 10만 정예군을 내주어 고려를 침공케 하는데요. 이에 고려 역시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병력을 동원해 이를 막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고려군이 거란의 2배인데 실상 거란은 황제 직속 친위군까지 포함된 정예부대고 고려는 2차 전쟁의 피해도 다 수습하기 전이라 진짜 팍팍 긁어 모은 부대였기에 질적으로는 상대가 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하죠. 무튼 이 3차 고려-거란 전쟁 초반 고려는 삼교천 전투수공을 펼쳤던 전투, 내구산 전투, 마탄 전투 등 국지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렇지만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은 지속해서 남하를 해 개경으로 향했죠. 그렇지만 이때 현종은 2차 전쟁 때와 달리 몽진을 떠나지 않고 개경에서 철저한 항전 의지를 표명하는데요. 이때 현종은 청야 전술을 펼쳐 거란이 보급 물자를 현지 조달할 수 없도록 했고 결국 거란은 개경 공성을 포기하고 철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철군하던 거란의 본대와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 본대가 귀주평원에서 만났으니 바로 이 전투가 한국사 최대의 전투 중 하나이자 최고의 포위선 멸전으로 꼽히는 귀주 대첩이었죠. 이 전투에서 10만 거란군 중 생존해서 돌아간 이가 불과 수천 뿐이었을 정도로 거란군은 대패했는데요. 이후 도통 소배압은 모든 관직에서 삭탈됐다고 하네요. 동생 소손영과 더불어 고려의 악연이 히읗히읗. 무튼 이후 거란 성종은 고려를 재침할 생각을 벌였고 이후 고려는 약 100년간의 전성기 치세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란은 시간이 흘러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쇠퇴 후 멸망하게 됐고요. 금나라와 손을 잡고 거란을 무너뜨린 송나라 역시 금나라에 밀려나 남송이 됐고 말이죠.